안녕하십니까. 레드바이러스의 백신 구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어떻게 종북 좌익이 되었나 편을 방송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을 만들고 100명의 종북이 10,000명의 좌익을 만든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언론이 한 번에 수백만 명의 좌익을 양성하는 대량 생산 기지가 된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언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 포털, 영화나 출판 사업, 민노총 노조와 종교조의 교육, 대한민국 곳곳이 좌익 양성소, 사관학교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억압하고 다수인 국민들은 침묵하는 무기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국민의 힘이란 야당은 오히려 국민의 힘을 빼고 분열과 무기력증을 불러오게 하는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원인이자 동시에 주범입니다. 우리의 내부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요즘 20대 남성의 애국 성향이 60대의 60.2%를 넘어 64.1%라는 점은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반면 20대 여성은 63.5%가 좌익입니다. 세대별로 가장 좌익 성향이 높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미 성향이 유행해서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존감, 자아의 상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종북 좌익이 되는 내적인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보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낌없이 바친다는 유교, 선비 사상, 상대적인 가치가 강한 나라입니다. 자신이 풍족해도 남이 더 풍족하면 시기를 하고 자신이 못 살아도 남이 더 힘들고 고통받으면 더불어 기뻐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흑백론,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좌익 정권은 우리 편이다 라는 대깨문의 착각과 프레임이 대한민국에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에서 무임승차한 기생 좌익 세력은 이제 그 차마저 강탈하는 강도가 되었습니다. 새는 좌우로 난다지만 남자 여자의 존재야말로 서로가 돕고 의지하는 최고의 동반자이며 그 사랑은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자아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자, 사회 부적응자는 인지 부조와 피해의식에 쌓여서 필연적으로 좌익이 되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영국을 대표하는 여류 시인이지만 페미니즘 작가였습니다. 그가 템즈강의 물결에 삶을 던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유서는 다름 아닌 남편 버지니아 스티븐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에 걸려 남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살을 선택했고 긴 편지를 모두 자신을 위해 헌신한 남편에 대한 고마움으로 채웠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살로 인해 남겨진 남편이 페미들에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걱정하며 끝 인사를 전합니다. 너무나 슬픈 모순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의붓 오빠인 제럴드 더거스로부터 6살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그를 시작으로 또 다른 의붓 오빠인 조지 더거스에게도 강간을 당합니다. 그 트라우마로 남성 혐오증이 생겼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라고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자익이 되는 이유 또한 그 가정 다르지 않습니다. 소외감에서 존재감으로 대리만족을 찾는 가정, 그것이 본질이 아닌 정치나 이념에 매몰될 때 자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을 때 강한 마약으로 더 강한 각성을 필요한 것처럼 종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과 정보 이전에 서로가 필요한 환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회적 불만은 정치와 이념적인 것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 본질은 경제적 또는 사회문화, 기업문화, 세대 갈등에서 또는 개인의 외모와 같은 열등감 등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외적인 부분으로 다시 자익과 종북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언급하였지만 너무나 다양해서 다 거론하기가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언론부터 각 사회단체, 시민단체 또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조차도 복지사들이 이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실태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대학은 물론이고 노조, 조합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총학생회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각 기업에서 무료 배부되는 내일신문, 노조조합지에서 포털의 위키백과 유튜브, SNS조차 자익 컨텐츠는 상위에 노출됩니다. 저 같은 영세한 유튜버는 말할 것도 없고 최고의 전문성과 컨텐츠를 자랑하는 유튜버 사실연구소조차 무관심으로 그런 유튜브가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활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 발음조차 어눌한, 도대체 이게 한국말인지조차 의심스러운 한홍구 TV는 조회수가 10만에서 최소가 1만이 넘습니다. 차라리 발음이 안 좋은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 아예 구타 유발 수준으로 악랄하고 저열한 거짓 선동뿐입니다. 항마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추미애급으로 유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무관심일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싸우는 애국 동지들은 외면하고 진성호나 정규재, 이병태, 우원재에 한호하는 이러한 무지와 권위주의, 이것 또한 우리 우익도 자익이 되는 그 이유와 과정에서 전혀 다르지 않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자익들은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수많은 탄압을 이기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의 자익은 오히려 순수한 그 당시의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국가와 민족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먼저 아는 변질된 세력입니다. 김대중 집권 후 이들은 들풀 야학, 위장취업, 농활 이러한 것들로 대중의 조직적으로 파고들었고 사법 언론을 잠식했습니다. 이들의 치열한 노력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김대중이 녹두 서점을 만들었고 이해찬은 돌베개 출판사를 세워서 의식화 작업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며 김영삼은 3당 합당을 통해 오늘날 국민의힘이란 보수정당에 뻐꾸기 새끼들이 주인을 내쫓고 더불어의 이중대를 만들어 버리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자익을 한순간에 쉽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자만을 넘어 오만한 착각입니다.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자익이 되면 필연적으로 종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일선동, 역사 왜곡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익 세력이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반일선동에 대한 근본적 진실을 알려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들의 역사는 철저하게 왜곡된 것입니다. 일제 만행의 잔혹한 사진들, 그 대부분이 난징 대학살 또는 청나라 유화단의 처형, 그리고 영화 속의 영상과 사진들입니다. 다 조작인 것입니다. 심지어 위안부가 죽어 생매장 당하는 사진도 일본군이 아닌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던 버마군이 살해한 것입니다. 미얀마 위안부 문옥주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미얀마의 옛 이름이 바로 버마입니다. 반일 선동 자료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족 사학에 의해 씌어진 해방 전후사는 이렇게 대부분이 왜곡과 선동에 의한 소설입니다. 여기에 반박하면 친일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이란 반일의 절대선 앞에서 방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자익에서 종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 도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다수의 건의, 자신이 믿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건의 있는 사람이 종북일 리가 없다 라며 우상에 빠지고 나아가 파시즘에 빠지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기회주의, 정규제 따위도 일어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존중은 없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바로 확신이다 라고 니체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익을 보고 치열함은 배워야 하고 그들의 모순은 반면교사로 하여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라를 잃는 것은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국민의 의식이 타락하고 문화가 없으면 국가는 비로소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자익이라면 이영훈 교수님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또는 이승만 박정희 전기라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적지 않은 사람이 저의 유튜브를 보지만 대부분이 1분 이내에 그 영상을 꺼버립니다. 젊고 말끔한 사무실도 없이 장비도 열악한 방송을 보고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제 유튜브 방송을 보라고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아도 유용한 영상이 되도록 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변의 자익 중도에게 진실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그 유포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날이 추워졌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